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 박대성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논어를 리뷰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은 물론 중국, 일본 이렇게 세 군데 공자, 유교가 미친 영향이 큰데요. 이 책은 일본 저자가 쓴 책입니다. 우리하고는 시각 번역이 조금 다른데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논어에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가장 처음에 나오는 하기시습지 그것도 있고 유붕자원 박래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자가 중요하게 얘긴 거는 항상 공부하는 거랑 친구 뭐 이런 거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 개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그중에 좋은 습관 그리고 꾸준한 노력 공자의 오픈 마인드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태어나는 거는 거의 같다는 거죠. 성상근. 그러니까 성질은 비슷한 뜻이죠. 성질은 비슷하지만 습상, 원 이렇게 해서 습관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날 때는 비슷하게 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유전자는 똑같거든요. 우리 몸에 1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세포별로 다 유전자가 다르게 할 수는 없겠죠.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어떤 세포는 예를 들어서 손톱 같은 경우는 딱딱하게 되고 폐세포는 부드러워야 되겠죠. 그 이유는 같은 유전자이지만 그 발현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단백질, 하나는 부드러운, 하나는 딱딱한 단백질을 합성을 해가지고 다른 세포가 됩니다. 폐세포하고 손톱세포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복제양 같은 경우도 기아 상태로 만들어서 발현 성공했대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복제하는 거는 쉬웠대요. 근데 문제는 발현시키는 건데 이렇게 어려운 상태로 영양이 귀하니까 낮은 상태로 했기 때문에 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도 어려울 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중요하죠. 이 내용은 17편, 이 공자의 논어가 20개의 편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중에 뭐 전편, 후편, 전권, 후권으로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17편이면 후권에 해당되겠죠. 20개니까. 그중에 2장이 나왔는데 2장 17편의 제목은 양화입니다. 이 양화인데 어, 직독하면 양호죠. 양호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공자가 노나라 출신이었잖아요. 노나라도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왕이 아니고 밑에 있는 세 개의 가문이 실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가문이 계가문인데 계가문은 뭐 수상은 물론이고 군권까지 겸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신 중에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양화는 그러니까 발음 중국 발음은 양화고 우리나라 읽으면 양호가 되겠죠. 호랑이란 뜻. 양화는 권력을 찬탈해서 그러니까 계가문의 권력을 찬탈한 거죠. 그러니까 왕은 그대로 두고 어차피 호사합이니까 계가문의 그 재상하고 뭐 국무장관, 국방장관 정도가 되겠죠. 그 두 가지를 한 3년 동안 찬탈을 합니다. 물론 뭐 계가문하고 다른 맹가문, 촉가문 이 세 가지가 같이 합심을 해가지고 축출당하긴 하는데 그 3년 동안 공자가 그 나라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화가 공자한테 많이 물어봤겠죠. 그래서 들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거는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배우는 것도 일종의 습관이거든요. 그리고 환경도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푸시업을 매일 하는데 샤워할 때 합니다. 항상 그 환경에 가면 생각날 수 있게. 독서도 중요하죠. 어느 책을 읽으면 그 책을 읽었을 때 느낌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 제가 바람이 머물 때라는 책을 읽을 때 갑자기 음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들은 게 아니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누구죠? 드보르자크의 첼로 협주곡이었었는데 첼로 협주곡을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 초청을 받았거든요. 거기 무슨 학원장 아카데미 탑으로 갔는데 그때 첫사랑의 여인이 이 친구가 체코 헝가리였나? 아무튼 거기 출신이었는데
첫사랑 여인이 뭐 중병을 앓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걸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기억이 났던 것 같고, 나중에 귀국한 다음에 그녀는 결국 죽죠. 그래서 그 첼로 협주곡의 3악장을 코다, 천국으로 올라가는 코다로 다시 편곡을 편집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저는 음악을 듣는 소질은 있는데 작곡이나 연주는 별로입니다. 그리고 친구도 중요하죠. 친구가 예를 들어서 공부하면은 나도 따라서 공부할 확률이 높고, 친구가 비만이면 친구가 먹을 때 같이 더 먹게 되고, 운동은 안 하고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팅하는데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좋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공자는 오픈 마인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나라에 있었으니까 노나라 제자들이 제일 많았고, 그리고 다른 나라, 위나라, 진나라는 제가 한문으로 표시했죠. 한글로는 똑같은데, 물론 중국 발음은 좀 다르겠죠. 쓰는 게 달라서 진이라고. 저도 한문 잘 못해요. 어쨌든. 제나라, 채나라, 초나라, 송나라 6개국으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3천 명을 가리켰대요. 3천 명한테 수업료를 또 안 받았답니다. 수업료는 안 받고 다만 예물만을 받았는데 가난한 사람도 아내 같은 사람은 아주 가난했죠. 수제자였지만 가난으로 또 밑으로 1등이었을 겁니다. 육포만 가져와도 성의를 표시했다 그래서 받아들였고 신분도 뭐 범죄자부터 시작해서 귀족까지 귀족들은 기부를 많이 했겠죠. 아니면 이 3천 명이 어떻게 물론 뭐 동시 3천 명은 아니었겠지만 여러 제자들이 같이 공부를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노나라에서 어쨌든 아까 그 왕은 아니지만 계가문이 등용을 시켜줘서 법무장관까지 올랐죠. 그래서 잘 나가니까 옆에 있는 제 나라가 여기 보시면 여기가 노나라고요. 여기가 제 나라예요. 제 나라에서 시기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예쁜 아가씨들을 보내죠. 그래서 조정이 안 나오는 걸 보고 아 여기는 글렀구나 해서 천하주의를 시작합니다. 10년 이상 했는데 제일 먼저 갔다 온 데가 여기 위나라, 제나라 여기는 가까운 데니까 이렇게 돌았고 그 다음에 여기 송나라로 해서 이제 이건 좀 길죠. 정나라 이게 뭔지 뭐 천나라 뭐 아무튼 제가 이게 한글하고 그 발음이 달라가지고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돌아서 결국은 위나라로 해서 다시 노나라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송나라하고 정나라는 제자들이 없는 나라였죠. 나머지는 있는 나라였고 그렇다고 제자가 있는 나라라고 꼭 간 건 아니고 이 진나라는 가고 싶었는데 못 갔고요. 어쨌든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귀국을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인간이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잘못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학습을 하는 사람, 이게 일반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을 못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좀 떨어진 사람이고, 진짜 현명한 사람은 미리 학습을 하는데, 미리 학습을 하려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알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항상 배우고 익히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걸 공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내용은 다음 카페 3829번에 정리를 했고요. 제가 공자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똑같은 내용을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시간과 공간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황금률 같은 게 있겠죠. 이 성경도 뭐 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만 성경도 그렇고 이 논어도 그렇고 고전은 여러 번 읽어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번역이 다르잖아요. 성경도 뭐 천주교판하고 기독교판이 다른 건 물론이고 기독교판에서도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유럽이 아니죠. 그 어디죠? 그 유대인들의 판도 또 다르고 물론 유대인들은 신약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여러 시각을 접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